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흔히들 전주를 칭할 때 꽃심, 천년전주라고 하죠. 새로운 문화와 세상을 열어가는 강인한 힘과 또 한옥, 한지 등 천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는 건데요. 가장 한국적인 전통 도시지만 그간의 문화유산을 수호해온 장인과 대중이 없었다면 불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반갑습니다에서는요. 신년 특집 청춘 네 번째 이야기로 문화유산과 대중들 간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문화유산 큐레이터 설지 대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문화유산 큐레이터 설지희라고 합니다. 네. 문화유산 큐레이터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보통 이제 큐레이터라고 하면 어떤 문화예술, 어떤 매체를 대중들에게 조금 친숙하고 익숙하고 좀 알기 쉽게 전달하는 일을 하는 직업입니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시 큐레이터라는 말을 가장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텐데요. 미술관 가도 많이 들어보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화유산 큐레이터라고 하면 이제 문화유산, 주로 이제 흔히 전통문화라고 하죠. 이제 유산처럼 문화가 내려온다라고 해서 문화유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윗세대부터 아랫세대까지 내려온 한국 고유의 문화를 조금 일반 대중분들에게 친근하게 쉽게 또 알기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유산 큐레이터. 네. 상당히 좀 생소하기도 하고 네. 호기심이 가는 그런 직업인 것 같아요. 그 문화유산을 대중들에게 전달한다고 하셨는데 그 전달하는 방법은 네. 뭐 이렇게 설명을 해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이 안 드는데 뭐 네, 다양한 네. 방법이 있나요? 네, 주로 한 4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요. 네. 우선은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나 이제 정보들을 기록해서 전달하는 아카이빙 방법이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전시나 어떤 영상물 같은 어떤 컨텐츠를 제작해서 전달해드리는 방법이 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주력하고 있는 부분은 네. 그분들의 제품을 브랜딩하거나 관련된 이제 문화유산의 어떤 제품 개발을 통해서 예. 대중들에게 소비 경험을 드릴 수 있는 브랜딩 작업을 가장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공예품이니까 잘 써야겠다 하지만 어디서 사야 될지도 모르고 맞아요. 어떤 게 나한테 맞는지 정보를 네. 얻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부채 우리 되게 유명한데 네. 합죽선. 네. 뭔가 좀 사기는 조금 어렵고 어디서 사야 될지도 모르겠고 단어도 이러잖아요. 생소하고 네. 뭘 봐야 될지도 조금 어렵고 그리고 분명히 누가 만들었다는데 그 사람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고 맞아요.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스토리텔링을 해서 네. 쉽게 좀 워딩도 문장도 쉽게 써가지고 좀 쉽게 읽히면서 정보를 또 보고 제품도 보고 하면서 구매도 빨리 가능하게 하는 것까지 또 저희가 이제 네.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 큐레이터는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자주 들었던 단어는 아니잖아요. 네, 어찌 네. 보면 직업을 만드신 건데 네, 맞아요. 어떻게 하다가 그 직업을 또 이렇게 갖게 되신 건지도 궁금해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전통이라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를 충남 부여에 있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 나왔거든요. 네. 네, 거기는 이제 문화재청 산하기관으로 한예종이 문체부 산하기관인 것처럼 문화재청 산하기관으로 이제 설립된 국립대학교인데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20살 대학생 때부터 사실 거의 10년 동안 학교를 다니고 이제 연구원 생활도 진행을 하면서 네. 이게 단순히 이제 국가기관 안에서만 연구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민간에서 밖에서 이제 시장을 직접 만들거나 참여를 하면서 할 수 있는 대중화 방식이 다르겠구나라고 네. 생각했고 저는 거기서 이제 문화유산 이론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기자가 아닌 이론가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이런 큐레이터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원래 고향이 부산이라고 네, 했어요. 맞습니다. 전주에 오셔서 이렇게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네. 그것을 또 직업으로까지 이어가기란 타지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어떻게 그렇죠. 하다가 또 전주로 오게 되신 건지도 궁금하고 또 이렇게 직업을 갖게 된 일련의 과정도 상당히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네.
혹시 부산 가보셨나요? 부산 한 번 가봤습니다.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갔는데 태종대도 가보고 네. 자갈치장도 가보고 좋더라고요. 전주와는 정말 다른 분위기여서. 네. 네. 저도 아까 얘기해주신 그 태종대가 네. 저의 고향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이 태종대가 이제 영도 다리를 건너면 예. 있는 그 영도에 위치를 해 있는데, 맞아요. 네, 굉장히 그 영도가 섬 도자거든요. 네. 그 섬에서 제가 이렇게 자랐었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렇게 있다가 사실 그 영도라는 곳이 군산처럼 근대 문화유산이 굉장히 축적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뭐 적산가옥도 뭐 비일비재하고요. 한국 전쟁이 낳은 산물, 네, 밀면, 돼지국밥, 또 이제 그 부산의 또 대표적인 근대 문화유산이잖아요. 예. 네, 그런 걸 이제 만끽하다가 옛것에 대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흥미도 생겼고, 그때 이제 드라마 황진이나 네. 네, 태조왕건을 보면서 한복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전통대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었고요. 예. 거기에서 원래는 한복을 공부를 하다가 이 어떤 모든 사람들은 문화유산을 대중화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왜 문화유산을 대중화해야 되는 거지? 왜 이거를 그럼 지금까지 못한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근본적인 물음에 네. 도달한 거군요. 네, 그런 저의 이제 지도 교수님이신 최공우 교수님께서 이제 그런 질문을 가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문제는 같은 대학교 동기들이 같이 고민을 하다가 4학년이 되면 다 취직 준비를 맞아요.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그럼요. 현실적인 네. 그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똑같이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취직 준비도 하게 되면서 이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그럼 우선은 연구원 생활을 해보고 그게 답이 아니라면 창업을 해야겠다. 저희 과는 창업을 아무도 안 하거든요. 그렇죠. 문화유산으로 창업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다 순수 학문 계통이다 보니까 다 교수님이 되시거나 연구원이 되시거나 이런 학자 계통으로 이제 가는데 창업을 해봐야겠다라는 발칙한 생각을 하고 네. 2019년에 이제 창업을 했습니다. 실제로 창업까지 이어진 거고. 네. 그 전엔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근무를 또 하셨고. 네,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사실 이제 전주를 오게 된 계기가 바로 국립무형유산원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국립무형유산원이 이제 사실 전통대 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사건 중에 하나인 거예요. 네. 이제 보통 문화재청이 있는 대전을 가거나 국립무형유산원이 있는 전주를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주에 있는 국립무형유산원을 그 기회가 닿아서 오게 됐고요. 지내다 보니까 저는 딱 전주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연구원 생활을 끝내고 서울로 가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뭔가 큰 세계를 가야지 많은 기회도 있을 것 같고 식견이 넓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연구원 생활이 끝나고 그때는 순창에 마인드 홀리데이라는 어떤 2주간의 그냥 쉬는 캠프가 있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거를 이제 장재영 대표님께서 만들어 주셨었는데 그때 2주 동안 이제 제가 연구원이 아닌 분들이랑 그냥 이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분들이랑 2주 동안 지내다 보니까 네. 이렇게 좋은 사람이 많은데 우리 지역에 많은데. 네, 이 지역에 너무 많은데 거의 절반이 전주 분이셨거든요. 네. 굳이 떠나야 할 이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선택을 바꾼 케이스인 거예요. 네. 근데 확실히 전주 분들이 정이 너무 많고 그리고 산책하기가 너무 좋은데 제가 산책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전통을 다들 지지를 해주시고 네. 좋은 사람이 많으니 전주에서 뿌리를 내려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산에 그 지역도 전통 문화가 집약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네네. 근데 전주만의 또 매력이 있었기에 우리 그 설지 대표가 이곳에 자리한 게 또 아닌가 싶은데 네. 또 어떤 다른 매력이 있던가요? 굉장히 이제 정서가 많이 다른데요.
확실히 이제 부산이라는 곳은 피난민들이 많이 오신 곳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특히 영도는 그 중에서도 이제 제주도 분도 굉장히 많으시고 해녀분이 많이 오셨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 제주도 분도 굉장히 많으시고 이제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다들 척박한 상황에서 진짜 기업을 일군 경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서적 마음의 여유가 많이 이제 좀 부족하다고 서로가 다 공감을 해요,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이 뭐 부산하면 바다, 부산하면 재밌다 이런 거는 떠올릴 수 있지만 사실 어떤 문화를 향유한다라는 거는 굳이 이제 알아서 찾아서 이제 접근하지 않는 이상 그걸 접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전주에서 제가 느꼈을 때는 제가 전주에 자리 잡았을 때 전주 친구가 저를 막 한옥마을에 동문길을 주로 많이 데리고 다녔었는데 예쁘죠. 네. 네, 너무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이렇게 제가 말로만 듣던 네. 어떤 과거의 어떤 살롱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어르신들이 술을 기울이면서 노래 한 곡절을 뽑고 문학에 대해서 논하고 세상에 대해서 이제 그 사장님이랑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누가 연출한 것도 아닌데 네, 연출한 자연스럽게 것도 그냥 아닌데.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취하면 취할수록 흥이 더 오르는데 그거를 표현하는 거에 거리낌이 없는 모습을 보고 아, 왜 나는 이걸 누리지 못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전주 친구들은 지겹다면서 매번 봐왔던 거니까. 매번 봤다면 지겹다면서 저기 가면 큰일 난다면서 또 교수님 계신다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이제 술 한 잔 기울이면서 느낄 수 있는 문화예술이 되게 익숙하고 네. 지나가다가 명창들의 소리 하나 듣고 버스킹 하나 듣고 이런 게 되게 부러웠고 이런 걸 걸어 다니면서 들을 수 있다라는 게 되게 매력적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전통 문화라는 또 전통 유산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거리가 있을까? 네. 그 이유는 어떻게 진단을 하세요? 네. 길게 얘기하자면 한없이 길어지고 짧게 네. 얘기하자면 한없이 네. 짧아질 수도 있긴 한데 가장 첫 번째는 경험이 없다라는 거겠죠. 경험의 부재. 네, 경험의 부재입니다. 사실 이제 국가 차원에서는 그 문화유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네. 사실 한국의 교육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문화유산이 굉장히 소중하다, 소중한 자산이다라는 질문에 모두가 예스라고 대답을 하실 거예요. 맞아요. 네, 네.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것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럼 과연 당신들이 그것을 소비하느냐라고 하면 다들 또 고개를 갸웃. 예.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소비하고 있나? 네. 근데 또 그만큼 이제 이념이랑 그러니까 어떤 해야 된다라는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 그 괴리감이 엄청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 뭐 이건 아무래도 이제 우리의 격동적인 근대사를 빼놓을 수 없긴 하는데 그런 어떤 단절의 역사를 많이 겪으면서 자연스럽지 않게 돼버린 것들이 제일 크고요. 그거를 잇는 노력을 굉장히 이제 많이 하고 있으나 아직은 좀 친근한 컨텐츠들이 많이 부족했었다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최근에 여러분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이날치 밴드에서 했던 뭐 퍼포먼스가 굉장히 핫했었잖아요. 아주 핫했죠. 범 내려온다. 네. 네. 그리고 킹덤이란 드라마나 이런 거에 열풍을 보면서 오히려 이제 Z세대, 저희의 아랫세대들은 전통 힙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나한테는 이색적이면서 좀 정서적으로는 살짝 와닿고 이런 부분들이 알고 싶다, 매력적이다, 멋져 보인다. 멋져 보인다까지는 왔어요. 근데 그럼 어디서 내가 이걸 소비하지? 어디서 만나지?
했을 때 제대로 그걸 제공해주는 예. 그 세대의 눈높이에 맞춰서 제공해주는 게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거리감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은 뭐 전주 한옥마을 안에 조금은 국한돼 있지만 이곳에서의 콘텐츠가 사실 전국적으로는 굉장히 좀 핫하겠네요. 네. 예. 그게 이제 한옥마을이 주는 매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거기서 단순히 한옥에서 거주하는, 한옥을 보는 거에서 그칠 것인가, 아니면 거기서 한옥마을이라는 거를 물꼬를 터서 다양한 전통 문화를 경험하게 할 것인가. 네. 그리고 그게 단순히 내가 모르는 전통 문화가 아니고 가볍게 나도 같이 웃을 수 있고 같이 사볼 수 있고 내 20살의 어떤 사람이 봤을 때도 매력적으로 느끼게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문화유산 큐레이터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네네. 아까 그 문화유산 큐레이터에 대한 활동의 뭐 세부적인 내용들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가장 먼저 만들었던 제품은 네네. 어떤 거였는지 네. 궁금하고, 뭔가 굉장히 좀 독특할 것 같은데. 프로젝트를 처음 했었던 게 전주 소대 디퓨저라는 건데요. 아, 소대 디퓨저요? 네. 소대 하면 제가 알고 있는 그 새로 만든 뭐 아닌가요? 그렇죠. 소대가 약간 네. 알듯하면서도 모르는 네. 거잖아요. 아닌가요? 예. 제가 이렇게 몰라요. 이게 문제입니다. 예. 이게 네. 소대라는 것은 이제 새 모양을 네. 조각을 한 것을 이제 한 나무 막대로 세운 민속 신앙물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주로 마을 단위의 네. 입구에 세우거나 당산나무 옆에 세워요. 제가 풍남문에 이렇게 산책하러 갔더니 예. 풍남문 앞에서 이제 돗자리를 까시고 솥대를 깎아 만드시는 어르신이 계신 거예요. 예. 네, 김종호 어르신이란 분인데, 그분이 이제 지금은 마을이 없어졌으니까 요즘에 솥대가 많이 작아졌어요. 한 50cm 정도 이렇게 작게 해서 집에 둘 수 있게 많이 만들거든요. 그렇게 깎아 만드셨는데 솜씨가 제법 좋으신데 이게 용도가 없다 보니까 네. 요즘 안 쓰니까 아무도 안 팔리는 거예요. 안 팔리는 거예요. 멋지긴 멋진데. 오. 예. 그래서 이제 누가 가끔씩 어떤 분이 사세요? 이러면 가끔 한옥마을이랑 청년몰 왔다 갔다 하다가 술 취한 젊은 커플이 많이 사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정성 들여 만든 게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용도를 부여를 해서 이 사람의 이야기랑 솥대의 이야기를 전달하면 어떨까? 재밌다. 네. 예. 라는 생각에서 그걸 몇 개 사서 이렇게 골똘히 고민을 해보니까 솥대는 세우는 것에 의미가 있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지, 이 솥대가 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굉장히 네. 긍정적인 메시지가 네. 있잖아요. 그러면 세우면서도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디퓨저를 떠올린 거예요. 맞네. 네. 너무 잘 어울린다. 예. 그래서 마침 남부시장 청년몰에 두린 캔들이라고 하는 네. 디퓨저 만드시는 분이 계셨어요. 아, 디퓨저도 또 우리 지역에서 만든 네. 또 제품이에요. 네, 청년몰에 그런 청년 사업가 분이 계셨어가지고 그러면 풍남문 앞에서 솥대를 깎아 만드시는 어르신과 이제 바로 옆에 남부시장 청년몰에서 디퓨저를 제작하시는 분 거를 콜라보를 해서 이거를 한번 크라우드 펀딩을 해보자. 네. 라는 기획으로 이제 진행이 됐고요. 해당 프로젝트는 한 이틀 만에 모두 준비한 수량이 다 펀딩이 되었었습니다. 그랬어요. 네. 매진됐습니까? 네. 와, 아니 반응들이 굉장히 궁금해요. 그 이제 완성품을 본 장인의 반응도 궁금하고, 네. 그리고 그것을 받아본 소비자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우선은 이제 솥대를 알고 있었지만 소비할 경험이 없었던 분들이 굉장히 호의적인,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해주셨고요. 예. 그러니까 솥대 좋다는 건 알았는데 내가 마음에 드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거나 선물로 줄 수 있는 용도가 없었는데 이런 게 있어서 너무 좋다.
라고 해서 반응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인과 청년 사업가의 만남에 또 굉장히 가치를 네. 두고 좋다고 평가해 주시는 아주 분들도 의미가 있죠. 네,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반응을 들었었고 이제 어르신은 처음에 이제 제가 이걸로 뭐 해볼게요 그 이러니까 장인께서. 네. 네. 장인 선생님께 말씀드리니까 처음에는 뭐 되겠어. 그리고 너무 비싸게 하면 안 사. 이렇게 많이 네. 얘기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디퓨저랑 솥대랑 해서 28,000원 정도의 이제 그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그분이 들어간 공력을 생각하면 저는 전혀 비싸다고 생각을 하지 네, 않는데 네. 그러니까 장인 선생님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잘 됐다 하니까 네. 엄청 기뻐하시고 더 만들어서 막 드리고 더 힘도 주시고, 나고. 예. 내 것을 많은 사람들 더 좋아해 주는구나. 네, 그런 성취감을 느끼신 표정을 보는 게 이제 네. 저의 기쁨이었죠. 재밌다. 재밌는 물건 하나만 더 소개해 주면 안 돼요? 오늘 이렇게 원고에는 없는데. 네네. 예, 예. 두 번째 분은 정말 나라에서 인정한, 네. 전북에서 인정한 전북 무형문화재 아. 선생님 물건을 한번 크라우드 펀딩을 해보자라고 네.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전주 풍남문 근처에 방자 유기장 이종덕 보유자 선생님의 네. 이제 매장이 있으신데 그 따님도 이렇게 방송하고 네, 계시고. 맞아요,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공부를 하다가 알게 된 게 이 유기가 녹그릇이란 게 보통 이제 식기로 많이 쓰는데 맞아요. 또 방자라는 그 두드림의 기술이 들어가면 예. 굉장히 좋은 소리를 내는 악기로 만들어집니다. 이제 네. 대표적인 게 진과 꽹가리가 그렇구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좌종, 경세라고도 하는 싱잉볼이라는 악기가 있어요. 맞아. 요즘에 네. 이게 유행이에요. 네, 싱잉볼 아시죠? 돌려서 이렇게 막 소리 네, 내고 맞습니다. 하는 거. 네. 이 싱잉볼은 말 그대로 이제 노래하는 그릇이다라고 이제 하는 싱잉볼인데 이 싱잉볼도 녹그릇으로 그러니까 유기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한국 사람들은 싱잉볼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걸 몰라요. 네, 우리나라 악기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죠? 그러니까요. 그 느낌이 약간 좀 인도풍도 나고. 그죠, 해서 그죠, 그죠. 약간 인도 악기인가? 막 그랬는데. 네,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 싱잉볼이란 단어 자체는 서양에서 서구권에서 요가나 명상을 하시는 분들이 예. 중앙아시아에 싱잉볼이 있는 거를 보고 그걸 명상의 도구로 이제 적용을 하면서 이게 이제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네. 싱잉볼은 외국의 악기다라고 거의 제가 알기로는 99%가 생각하고 계세요. 서양 친구들이 연결을 한 거네요. 네네, 연결을 네. 한 거죠. 근데 싱잉볼의 중요한 지점은 싱잉볼은 목탁처럼 예. 기도를 할 때 쓰는 악기이기 때문에 불교 국가였던 아시아권에는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당연히 중앙아시아에도 들고 있고요. 네네. 동남아시아에도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동아시아에도 다 가지고 네.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제 서양의 루트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예. 명상이랑 요가 하시는 분들은 이제 외국에서 파는 거를 다 사서 쓰시는 거예요. 무형문화재 선생님이 싱잉볼이라고 팔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은 좌종이라고 배웠고 경세라고 배웠기 맞아. 때문에 어려워요. 좀 어려워. 네, 그 단어를 쓰는 네. 거예요. 그리고 또 문헌상에는 경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검색했을 때 이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서로 다르게 쓰고 있어서 저희가 이걸 싱잉볼이라는 대중적인 단어를 써가지고 한국에도 이 명상을 위한 훌륭한 악기가 가지고 있고 무형문화재 분들이 이걸 이런 명품의 악기를 만든다라는 네네. 걸 크라우드 펀딩을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짜 생각의 전환을 조금만 하면 정말 우리 문화유산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구나. 네. 대중들에게 더 많이 친근하게 전달될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들으니까 더 많이 응원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어찌 보면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로 인해서 좀 어려움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네네. 지금까지는 굉장히 좋은 반응, 또 희망적인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 내면에는 얼마나 참
예, 네. 좀 어려움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까? 예. 네. 어떤 것들이 좀 있었을까요? 뭐 이제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아무래도 이제 가능하겠냐라는 아, 얘기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쵸. 예. 그리고 사실 문화재 보호, 그러니까 한국의 문화유산이 사양길을 걸으면서 이제 문화재 보호법이라는 게 제정이 됐잖아요. 사실 그 제정 시기가 1962년이에요. 예. 그러면 거의 지금 60년 동안 문제 해결을 못한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 중인 거죠.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문화유산 종사자분들, 뭐 무형문화재도 계실 수도 있고 일반 공예가분들도 계실 수 있고 아니면 이제 학자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이분들이 봤을 때 사실 무수한 시도들이 있어 왔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갑자기 창업을 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모하지만 저 스스로는 확신을 가지지만 남들이 봤을 때 무모한 이런 그렇죠. 시도들이 되게 회의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네. 그리고 이제 너는 또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지 기관이 아니다, 재단이 아니다 네. 라고 해서 이제 또 그런 경영적인 마인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이윤이 남아야 돈을 된다. 무조건 벌어야지. 네, 하는 네. 거에 또 이제 부딪히는 부분들을 많이 겪고 있죠. 근데 그게 또 어떤 분은 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게 원래 안 된다는 소리를 한 99번 들어야지 그게 되는 아이템이다. 아, 오히려. 그게 정말 블루오션이고 네. 그럼에도 한다는 거는 너니까 할 수 있는 아, 거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것이 성공할 수 없어라고 하는 거는 아무도 그 길을 걸었지 않기 네. 때문에 그게 블루오션일 수도 있겠네요. 그쵸. 오, 예. 그래서 그런 그래 나는 어떤 뭔가 길을 개척하는 마인드로 하겠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 사업을 시작한 지 한 3년 정도가 네. 지났는데 어떻게 지금은 좀 자리를 네. 잡은 것 같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작년 하반기부터 예. 한 10월, 11월부터 조금 가능할 것 같다. 이제는 조금 보여줄 수가 있을 것 예. 같다라는 마음이 좀 많이 가득 차게 된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아무래도 전주 창업경진 대회에서 2등을 했었던 게 약간 시발점이 돼가지고 그때 많이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다듬고 있거든요. 네. 그 이후 그때 이제부터 다듬기 시작한 것들을 여러 대표님들께 보여줬을 때, 예전에는 이걸 왜 하냐, 너가 기업이냐 재단이냐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가능할 것 같다. 뭔가 괜찮을 것 같다.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조금씩 듣고 있어서 가능성을 많이 확인하고 있군요. 네, 지금 조금씩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진짜 이건 정말 궁금한 건데 돈은 됩니까? 그것도 궁금해요. 왜냐면 네네. 사업자시니까. 네, 맞습니다. 우선은 이제 제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예. 이제 일반 소비자를 타겟으로 하는 것과 네네. 이제 기관이랑 어떤 기업분들을 타겟으로 하는 걸로 나눠져 있는데요. 네네. 저희가 이제 큐레이터가 하는 일이 아카이브가 있고 뭐 컨텐츠가 네. 이렇게 있다고 맞아요. 했었잖아요. 그런 이제 뭐 연구나 기획이나 이런 전시나 컨텐츠 쪽은 아무래도 이제 기관이나 기업이랑 같이 이렇게 하면서 진행을 하는 수익 방법이 있고요. 네. 가령 이번에 이제 전주 비빔밥 축제 때 제가 특별전을 맡았었거든요. 네. 전주 음식 명인분들의 이야기랑 그분들과 함께 버텨온 소장품들을 전시하는 그런 전시 기획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기업이나 기관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프로젝트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얘기한 소떼 디퓨저와 같은 네. 제품을 브랜딩해서 일반 소비자들한테 쉬운고 고급스러운 소비 경험을 좀 전달하는 방식은 이제 일반 대중분들과 함께하는 만들어 나가는 수익으로 이렇게 투 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올해 계획
네. 궁금합니다. 이제 네. 새해가 시작됐는데 올해는 또 어떤 멋진 계획을 또 갖고 계신지도 네.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이제 작년 11월, 12월에 제가 이제 계획 비즈니스 모델을 많이 다듬고 조금씩 자신감을 얻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올해는 이제 증명하기 위한 시간으로 보낼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2023년이나 2024년이 됐을 때 제가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그 설지 대표님 이렇게 누군가가 많이 알아차릴 수 있게 열심히 달려볼 예정입니다. 네, 그 직업도 이제 대중화시키는 네, 네. 역할을 네. 또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 문화유산을 통해서 또 꿈을 펼쳐가고 또 자긍심도 느껴가면서 이 한국 대중문화까지 흡수가 될 수 있는 그런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다시 한번 이 열정이 뭔가 막 이렇게 샘솟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좋아요. 또 다른 면에서는 문화유산이 이렇게 젊고 이렇게 좋은 콘텐츠구나라는 것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네.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